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오비 127기 진성희입니다. 지금 소개받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교원에서 23년 근무를 했는데 직장을 다닐 때는 중개사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년 2개월 된 개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원포인트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운영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책은 저희 한 70%가 저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다 읽어보셔서 다 아실 거고, 여기 책 속에 제 인생을 살짝 녹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아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사랑님께서 읽어주셔서 이거는 넘어갈 거고요. 여기 이 분은 12년 동안 5권의 책을 집필을 하셨고 또 22년 동안 10권의 책을 집필하시면서 굉장히 보람된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해 보려고 책을 읽고 나서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5가지 챕터가 있는데 다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생에 비밀이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는 병으로, 누구한테는 돈으로, 누구한테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저도 이 세 개를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50대 후반으로 와서 인생이 결코 완벽한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삶엔 항상 빈 구석이 많았고요. 그 빈 구석을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앞으로 달려나갔는데 거기 책 속에 숙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저도 그 숙제처럼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빈 구석을 채우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리고 딱 한 발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3년 2월에 중개사무소 오픈을 할 때 하나도 몰랐어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오픈을 했는지는 몰라요. 2달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하고 결국은 네오비의 문을 두드리게 됐죠. 도대체 나는 이 길이 맞나?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하면서 네오비에 들어가서 한 발씩 한 발씩 지금껏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1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다 서툰데 초보 운전, 직장 신입, 초보 중개사, 제가 한 개씩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초보 운전 시절에 한 33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골목이 좀 좁은 골목이었는데 차를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초보 운전실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천천히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전봇대가 하나 왼쪽에 있었는데 이거는 돌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서 확 돌렸는데 본네트가 날아갔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그때 한 40만 원을 쓰면서 운전 실력이 확 늘었어요. 이게 돈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신입 때는 제 화장실이 저의 울음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울면서 다니면서 울음이 원래 많은 데다가 그 화장실만 가면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게 어린 나이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보 중개사 시절에 점유 계정을 한번 했었어요. 전세만 한 2-3건 정도 한 시점이었으니까 실력이 없었겠죠. 매물 작업을 하던 때였는데 한 임대인이 오셔서 오후에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형수님한테 그것도.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살겠대요. 큰일 났어요. 전세만 해본 실력이었는데 매매도 해야 되고 전세 계약서도 써야 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하면서 막 생각을 했는데 매도해야 되니까 이제 법무사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막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저 좀 진행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대요. 자기가 준비하는 거 미리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래요. 시간은 4시간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점심은 걸으면서 매매 계약서 준비해놓고 전세 계약서 준비해놓고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고 법무사님이 1시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진행 경로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할 것이니 이렇게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정말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그분한테는 계속 매도 의뢰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여러 중개사님들한테는 아직도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열린다는 이 글은 제가 아까 직장을 다닐 때는 중개사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나서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막 책을 사고 알아보고 하는 과정 중에 일단은 온라인으로 먼저 등록을 했었죠. 공부는 뭐 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먼저 등록을 하고 퇴직을 하면서 공부를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귀는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원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오비에서 이제 블로그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되었어요. 막 벌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면서 막 앞으로 나아갔는데 지금은 그 블로그에 한 편 한 편 제 역사를 한 땀 한 땀 써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글이 채워지면서 제가 굉장히 만족도가 있어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저의 역사를 담는 공간이 있구나 라고 굉장히 저 스스로한테 많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은 제가 부동산을 모르는 거였어요. 구몬학습에 다니면서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호시절에 저희 동료들이 부동산에 눈을 뜨라고 계속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귀를 닫았고 듣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자산의 차이는 말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조언을 했던 분들은 벌써 집이 여러 채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모르는 후배들이 오면 지금은 조금씩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좀 눈을 트고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고요.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는 말부터 멈추는 이 글은 제가 원래 포기가 좀 빨라요. 그런데 포기를 빨리 하니까 손님이 체결이 하나도 안 돼요. 계속 포기를 하니까 이분은 이래서 안 돼, 저분은 저래서 안 돼. 그냥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손님을 계속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손님의 체결도 늘어가고 있고, 어저께 그저께는 어떤 법인 회사가 이제 그 월세, 기숙 빌라를 찾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분의 중개사님이 이제 같이 오셔서 월세를 이제 3건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월세 물건 중에 이제 3개를 찾아서 제가 동영상을 찍고 같이 동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 다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2시, 3시, 4시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월세라서 수수료는 많지 않지만 이런 회사도 있구나. 기숙 아파트를 전임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도 있네. 이런 회사를 몇 개만 알아도 굉장히 수월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하나는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챕터에서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어른으로 산다는 것, 어른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현실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한계 속에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맨 처 열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열 거냐고.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선택한 길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저는 일은 배우면 될 것 같았고 공부는 하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한계를 짓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제 이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울음이었는데 저는 제가 울음을 많이 울어본 사람으로서 울음의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울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상태를 지켜보니까 울음 속에서 굉장히 많은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방법을 뭐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 것. 이 글에서는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요. 전에 직장을 다닐 때도 이렇게 컴퓨터와 계속 눈싸움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젊은 친구가, 왜 팀장님은 계속 이렇게 컴퓨터와 눈싸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 브로를 통해서 AI 쇼츠를 만들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하고 알면 할수록 진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방식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치유하려 들지 말 것. 그저 사랑하는 일, 사랑해주는 일, 기다려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직장 선후배를 굳이 좋아하려 애쓰지 말 것. 여기서는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비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부터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말 것. 상처와 상처가 아닌 것을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힘이 됩니다. 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본능은 누군가와 이제 관계를 맺는 건데 그 다정함으로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됩니다. 모두에게 다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정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쁜 감정을 가졌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감정 표현을 나를 주로 쓸 것. 저도 예전에는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는 내가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 속상했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감정 표현을 주어로 쓰게 되면 약간의 오해가 좀 덜 생기는 것 같고요. 좀 빨리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즉흥적인지 나중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점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고쳐져요. 정말 안 고쳐지고 이거는 왜 이럴지 자꾸 고민만 하게 돼서 제가 그냥 잘하는 거, 장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훨씬 손님들이 훨씬 접근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있고요. 유머의 힘은 세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원래 진시성을 가진 데다가 진지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별명이 진진녀였어요. 지금도 예전에 모든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진진녀님 잘 계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가 유머를 남의 유머에는 굉장히 잘 웃어요. 하지만 제가 유머를 막 섞어서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진시성과 진진여에 합쳐서 뭐 진지한 지부장님이 됐다가 진진여가 됐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팀장님이 됐다가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 유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나를 가로막은 것은 바로 나였다. 여기서는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었어요. 지나가 버린 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는 법, 감사하는 법. 이렇게 50대 후반이 돼서 감사하는 법을 많이 배우고 나니까 예전에 30대 시절과 40대 시절보다 각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훨씬 여유가 있고 유동성도 있고 사람들과 친분 관계도 또 생기면서 훨씬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를 용서한 진짜 이유. 상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용서란 내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을 떠나보내는 작업. 저의 5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5학년 때 부반장이었는데 6학년 그 얄미운 반장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애가 좀 못됐게 저한테 했는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었어요. 그래서 6학년 초까지 그 친구를 좀 미워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학년이 바뀌었는데도 왜 나는 그 친구와 반이 떨어졌는데도 미워할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는 종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 용서하려고 기도도 했던 것 같고 그 친구를 안 미워하게 되는 순간 이제 사람을 별로 안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6학년 중반 정도에부터 저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5학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떨쳐버리는데 한 7,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느끼면서 이제부터 인생에서 저는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 계속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성장하죠. 거기에서 친구가 생기게 되고 연인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동반자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충고를 잘하지 않는 까닭. 제가 충고를 들었을 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충고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저도 잘 안 변해요. 정말 바뀌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제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딱 말하면 그냥 접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부의 즐거움. 세상 온 천지가 공부거리인데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공부할 것 같아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행운. 저희가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직장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차저차한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전화를 걸면 그 친구는 이제 가만히 들어주었어요.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하다가 보면 결론을 제가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아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마워. 내가 이제 방법을 안 것 같아. 그러면 그 친구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전화기만 들어줬을 뿐인데. 그러면, 그래, 나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고마워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이 곧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게 살자고 마음먹었을 뿐인데 재밌게 살자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정말 재미투성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23년 동안 공원에 다니면서는 정말 너무 각박하게 살았고 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겹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에 사는 영업은 힘들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는 받잖아요.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살에 알았더라면 저도 40살에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따뜻한 이별을 했는데 아버지와 같이 갔던 산, 아버지와 같이 갔던 바다, 아버지와 같이 갔던 자연에서 아버님을 자꾸 이제 느끼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자연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아직도 따뜻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이듦을 받아들이는 태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가 되었음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45세 정도 됐을 때 지력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억이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라고 자꾸 제가 나이듦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또 체력이 떨어져요. 이상하다. 내 체력이 이게 아니었는데. 워낙 저는 체력이 좋아서, 이 체력이 아닌데 하면서 이게 자꾸 밀어냈던 것 같아요. 이 나이듦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씩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책을 읽으니까 그때 당시에 40대 너무 몰랐다.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50대 후반에 와서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때보다 훨씬 더 유연해요. 그래서 이제는 보낼 건 빨리 보내요. 보낼 건 빨리 보내고 받아들일 거는 제가 빨리 더 흡수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몸도 뇌도 쉬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오히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을 모르고 남편은 나를 모른다는 사실. 저 사람은 분명 내가 얘기 안 해도 알 거야 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야 알죠.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 것.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성숙한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과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 저도 아들과 딸 2명이 있는데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다 키우듯이 놔먹였어요. 그냥 진짜 방치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잘 성장했고 저는
저 스스로도 성장을 했고 아이도 잘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과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기다림,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는 것이에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은 나와 다른 욕구를 지녔고요. 나와 엄연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저는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의 문턱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수확하며 받게 되는 풍성한 선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현재 그래서 1, 2년만 있으면 이제 60이 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고 행복하게 보내고 얼마큼 더 많은 감사를 하면서 지내야 될까 계속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할 것도 사람이다. 저도 믿지 않은 상황에서 몇 번 크게 한번 털렸죠. 털리고 집도 날려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사람 믿고 살기로 했어요. 안 믿고 그냥 막 너무 불안해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아까 그 5학년 넘어서 계속 이렇게 40년 동안 살면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믿자. 믿고 살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부심 또한 강화됩니다. 요즘에 저는 하나씩 시간을 보내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20대하고 30대랑 다른 것 같아요. 자부심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요. 새로운 경험을 수없이 해본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사람의 내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5시 반에 이렇게 집에서 내려오면서 경비분께서 오늘은 일찍 출근하시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러 가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래 보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그래 이렇게 성공의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참 좋은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슬픈 일이 아니란다. 그건 나름대로 참 좋은 일이야. 세월은 젊음을 앗아가지만 그만큼의 다른 선물을 주시거든. 딱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더도 덜도 없어요. 이 말에 아까 제가 20대, 30대, 40대를 살아오면서 더 많은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아이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저는 지금 70세까지 개공을 할 생각입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에요. 내가 죽는 날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무엇에든 미쳐볼 것입니다. 하나에 미칠 줄 알면 다른 것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유머를 잃지 않을 것이고요. 진정한 웃음을 주는 유머는 좀 더 따스하고 부드러워요. 웃음을 전염시켜 위치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사람이라는 동질성을 갖게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에요. 지금 겪는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인다 해도 당신은 분명 자신을 추스른 다음 움직일 것이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것이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러니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저의 지인 언니가 22년 2월 1일에 암 판정을 받고 22년 9월 5일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그 22년은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해였어요. 그런데 6개월 남았다는 병원에서 이제 판정을 받고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진짜 버킷리스트를 같이 챙겼어요. 바빴죠. 저녁엔 공부하랴, 낮에는 언니 쫓아다니라 하면서 시간을 같이 7개월 동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아까 마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어른이니까 먼저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저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은 언니였고 16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장례식장 딱 그날서부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발인까지 염을 때까지 계속 다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죽음은 삶의 일부다. 사람들은 살 때도 죽을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싶어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죽음은 오히려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